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거래소 시장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많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많이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꼭 힘을 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요, 무료 문자고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주실 때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꼭 같이 함께 올려달라라고 좀 당부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쪽을 이용해서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온쿠첸이에요. 6,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자, 리온쿠첸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온쿠첸 같은 경우 한 6,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죠. 8,000원대에서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권역이죠.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대, 그리고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들이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2분기 때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판관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집행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밝은 모습들이지만 과거에 올해 초부터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6,3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간의 수익권역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권역이죠.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반등은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자리대죠. 약 한 7,000원대, 7,000원 정도 때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놓고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신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치고 빠지는 전략 그렇게 좀 놓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미지스예요. 9,5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미지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미지스가 역배열로 진행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밀려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 박스권역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값만큼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 CEO가 과거에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터치칩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전략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경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당분간 조금 오래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대 5,700원대에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밀릴 가망성이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약 5,000원대 초반, 5,300원대 정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일단 9,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게 된다면 약 한 7,500원 정도,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수급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개인 쪽만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을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예요. 7,550원에 30%를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과거에 이 헬스케어 관련 섹터로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요 지금 횡보를 할 때의 흐름들 한번 볼게요. 자, 신저가의 흐름입니다. 신저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7,5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약 10% 안짝의 손실권역입니다. 즉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뭐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는 전략 아주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종목 상담은 요 세 종목 정도 하고요. 일단 잠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6만 8,500원이요. 16만 8,500원이요. 네네, 15%입니다. 15%예요. 네네. 네,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아, 방송에서 이렇게 하셔서?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삼성에서 한다는 거. 네, 삼성그룹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사업이라는가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면서 이 종목 네.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괜찮다 싶기도 해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예, 일단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게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향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삼성 SDI가 BMW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수비, 이 수출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네. 내년 시장도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그룹주들 중에 아마도 제일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 시간이 네. 조금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봤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네. 그렇다면 뭐 굳이 뭐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 월봉을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예.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삼성 SDI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유 있게 좀 보는 관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네. 한 15만 원 정도를, 1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릴게요.
예. 14만 5천 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조금 길게 잡아서 우선적으로는 정고점권역에 한 21만 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내년 하반기 정도 때까지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네, 내년 하반기 한 여름 정도? 그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긴가요? 아니, 대표님 그럼 좀 더 사는 거는 괜찮겠습니까? 추가적으로 15% 정도 갖고 계시다니까 예. 16만 8,500원이면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16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만약에 전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 한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해놓고서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 SDI 전화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63,600원에 10% 수익 중인데 팔까요? 멘토님의 목표가까지 왔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 투자 잘하시네요. 제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렇게 사시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7만원대까지 일단 왔단 말이죠. 자,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비중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비중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혹은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그 정도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비중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폭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목표치가 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나왔냐면 요 폭만큼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점이 나왔죠. 그렇다면 저점,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73,000원. 요 자리대가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요 폭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요걸 딱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그 자리대도 조금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10% 수익 중이시니까 정말 잘 따라 하셨어요. 73,000원대까지 못 먹어도 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그 정도가 딱 오게 되면 한번 딱 팔아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절반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중장기로 끌고 가보세요. 내년도 한 내년 상반기나 이 정도 하반기 정도 때까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앞자리 바뀌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로 좋다라면 6자리 정도? 네,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KT스예요. 4,845원입니다. 4,845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KT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T스를 좀 보게 되면 4,845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된다면, 자, 어느 정도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중 바닥이죠? 거의 보면 3바닥을 찍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저점 나왔죠? 요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 요 폭만큼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요 사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폭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목표치가 찼죠? 목표치가 5,150원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탔으니까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요 폭만큼 올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된다면 이 친구는, 이 종목은 4,6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약 한 4,600원대 중후반권역 4,700원에서 4,600원대까지 그 자리대를 이탈 안 하면은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절반 정도 일단 챙겨 놓으세요. 절반 이상 챙겨 놓으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는다라면 한 4,700원대 정도, 4,700원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 한번 재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하이텍팜이네요. 하이텍팜을 15,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32%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하이텍팜도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보세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지금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자, 저점은 아직까지 이탈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수 없다 부분입니다. 하이텍팜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한번 갈아타 보세요. 그러면은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목 교체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기술적인 반등 뭐 21선 부근입니다. 뭐 한 13,000원대 중후반권역 오면 그냥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네요. 11,820원. 11,820원에 20%를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레버리지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1,670원짜리대예요. 11,670원짜리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820원, 11,820원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아마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와 연동을 하고 있죠.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내일 모레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800원에 사셨다라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2,000원대, 한 12,150원, 100원 이 자리대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한전기술입니다. 5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한번 볼게요. 자, 한전기술이 최근에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었냐면 원전에 대한 부분들 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원전을 새로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한전기술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습니다. 바닥은 나왔는데 당분간은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즉 54,000원에서 61,000원 요 정도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니까 이 박스권으로 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국 SNC네요. 동국 SNC가 4,485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를 매수를 하셨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동국 SNC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4,485원.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세요. 자,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하단권역까지 왔어요. 하단권역까지 왔고, 단기적으로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겠죠?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갈아타는 게 낫겠죠? 약 한 지금 4,485원이니까, 만약에 한 3,900원 이하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면 5%니까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죠?
얼마 정도 한 4,200원 정도까지도 낮춰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곧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4,800원대 자리대에서 그리고 난 3,800원이죠. 3,8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고 4,300원, 4,4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종목을 빠져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241선 자리대가 약 한 3,800원이에요. 3,800원인데 요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태림 포장이에요. 태림 포장이 2,375원에 30%입니다. 자, 태림 포장 한번 볼게요. 태림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태림 포장이 잘 못 올라갔던 이유, 그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주질 못했어요. 그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107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분기 한 번 남았는데 지금 이 작년에 대한 영업이익이 달성을 못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지금 태림 포장 아마도 이 골판지 쪽에 대한 흐름들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가망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택배 물량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역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 박스권 상단권역이죠. 약 한 2,600원대, 2,700원대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100원 정도에서 2,700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 종목별 장세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들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작게 증가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도 올라가는 게 선택적으로만 올라간다. 업종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다. 즉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만 편입을 하고 보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선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